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흐릿해집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함께했던 순간들도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특정 순간에만 또렷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저녁, 아무 이유 없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랄 때, 오늘 이야기는 52세 한 여성과 그녀 인생에 잠깐 머물다 간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 미래를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올해 5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49세, 너무 이른 나이였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2인분 준비하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2년차가 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사진을 보면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사진 없이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목소리도 그래요. 어떤 톤이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잊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딸은 아직 미혼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봅니다. 평일 낮에는 괜찮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달라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몰랐어요. TV를 켜놓고 먹지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대화가 없는 식사는 그저 끼니를 때우는 일일 뿐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재혼 생각 없어? 아직은. 저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52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우리는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쏠렸고 그분이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버스 운전이 좀 거칠어요. 그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조심해야 해요.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편안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분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저도 여기서 내립니다. 버스에서 내려 각자 방향으로 가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근처 괜찮은 카페 아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아, 저쪽에 조용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같이 하시겠어요? 새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차를 마신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진심 어려 보였고 무엇보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오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56세이고요. 한 달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저는 정수연이에요. 52세이고 여기서 5년 정도 살았어요. 가족은 같이 안 사세요?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독립했어요. 혼자 살아요. 아,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긴 결혼 생활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인데 엄마랑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강민호 씨의 솔직한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외로워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누기엔 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며 강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중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강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걷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말없이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혹시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호 씨, 저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거든요. 민호 씨 덕분에 조금 덜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강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게 덜 두려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 다음 달에 부산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부산이요? 네.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15일이요. 2주 후에요.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민호 씨 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은 2주 동안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강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 저 떠나고 나서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전화나 문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같지 않겠죠.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다는 것을요. 수연 씨한테 고마워요. 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연 씨를 만나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만남은 강민호 씨가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갔어요. 이제 내일이네요. 네.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민호 씨도요. 저는 수연 씨를 만나서 알았어요.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강민호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민호 씨를 만나서 아직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부산 가서도 잘 지내세요. 수연 씨도요. 가끔 연락할게요. 네, 저도요. 헤어지는 순간 강민호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저야말로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강민호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연락했어요. 문자로 안부를 묻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민호 씨의 얼굴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함께 걸었던 길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어요. 또 누군가를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강민호 씨는 잠깐 머물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롭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득 강민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떠올리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또 다른 날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수연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좀 나아 보여. 그런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강민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강민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잘 지내시죠? 오늘 친구가 제 얼굴이 밝아졌대요. 민호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수연 씨 생각하면 힘이 나요. 고마워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강민호 씨 얼굴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진이 없으니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목소리도 희미해졌고 함께했던 순간들도 뭉툭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특정 순간에만 강민호 씨가 또렷해진다는 거였어요. 혼자 밥을 먹는 저녁, 그때 강민호 씨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을 때 강민호 씨가 해줬던 위로가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랄 때 강민호 씨가 조용히 들어주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덜 외로웠어요. 강민호 씨는 떠났지만 뭔가를 남기고 갔습니다. 위로, 따뜻함,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용기. 그게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 씨와는 이제 거의 연락하지 않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 짧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미래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더 오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부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예요. 동네를 걸으며 예쁜 풍경을 찍곤 합니다. 강민호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 씨가 또렷해집니다. 여기서 우리 차 마셨었지. 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눴었지.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응? 예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달라 보여. 그래, 응.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봐. 좋아 보여요, 엄마.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호 씨한테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잘 지내시죠? 오늘 딸이 제가 밝아졌대요. 민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 덕분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연 씨. 수연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게도 큰 힘이 됐어요. 수연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가끔 생각할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잠깐 머물다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약속하지도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뭔가를 남겼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은 위로, 혼자여도 괜찮다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강민호 씨는 제 인생에 들어와 무언가를 가져간 게 아니라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54세입니다. 강민호 씨를 만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의 얼굴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연락해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 남은 것 같아요. 부담도, 기대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오래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남기고 간 사람.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당신을 변화시킨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은 또렷하게 남아 당신을 계속 지탱해 줄 겁니다. 저처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